편의 이야기 끝에 남은 진한 여운, 드라마 큐레이션.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저는 이번 주도 여러분에게 단막극의 매력을 알려드릴 큐레이터 봉은채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대동제는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어제는 종일 날이 흐렸는데요. 비가 왔다고 해도 우천 취소가 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비가 쏟아지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천 취소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축제도 축제지만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 경기가 떠오르네요. 요즘 한창 프로야구 경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특정 구단의 팬은 아닌데 주변에 야구팬 친구들이 있어서 야구 시즌이 되면 경기 소식을 빠르게 접하는 편이긴 합니다. 학우분들 중에서도 요즘 축제의 열기 못지않게 야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야구 선수가 주인공인 단막극 2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모두 프로로 가기 직전의 고등학생들이에요. 이 둘의 이야기는 어떻게 닮아있고 또 어떻게 다를지 보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언젠가 거침없이 성난 파도처럼 세상을 가르던 내 모습은 어디에 나는 누구 위해 살고 있을까 지치고 깨져서 난 점점 괴물이 되어 가네 다시 나는 강해져야 해 끝은 내가 정해야만 해 뜨겁게 달려가 나는 두려움이 뭔지 몰라 부서지면 거기서 또 시작해 모든 게 선명해 내가 부딪히며 왔던 길 괴물이 된다 해도 날 부르는 기다리는 불을 뿜는 포효가 점점 가까이 들려 태양은 진 적이 없기에 낮과 밤은 의미가 없네 뜨겁게 달려가 나는 두려움이 뭔지 몰라 부서지면 거기서 또 시작해 모든 게 선명해 내가 부딪히며 왔던 길 괴물이 된다 해도 뜨겁게 달려가 처음 손에 꿈이 닿은 것처럼 어쩌면 다시 부서질지라도 모든 게 선명해 내가 부딪히며 왔던 길 괴물이 된다 해도 뜨겁게 달려가 내가 부딪히며 왔던 길 괴물이 된다 해도 예능 최강야구의 OST 이원석의 몬스터즈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드라마는 KBS 2017 드라마 스페셜 슬로우입니다. 임세준 PD가 연출을,
김주만 작가가 극본을 맡은 슬로우는 주목받지 못하고 슬럼프를 겪고 있는 고등학교 야구부 3루수가 주인공입니다. 공을 잘 치고 싶어서 새벽에도 연습을 위해 길을 나서지만 체격이 더 자라지 않아서인지 장타를 날리지 못하고 늘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의 이름은 이지원, 곽동현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2012년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데뷔한 곽동현 배우는 2016년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왕세자 이영의 중마고우인 김병현 역을 맡으며 대중에게 얼굴을 각인시켰는데요. 이후 쌈마이웨이에서는 주인공 최애라의 전남친 김무기로,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조증 환자 권기도로 특별 출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드라마 빈센조, 눈물의 여왕과 영화 645, 연극 엘리펀트송 등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활동하는 배우예요. 또 하나, 곽동현 배우는 슬로우에서 야구 선수를 연기하고 약 1년 뒤 독립영화 야구소녀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영화 야구소녀에서도 슬로우와 비슷하게 야구선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곽동현 배우가 연기한 야구선수 이지원을 보고 흥미를 느낀 분이 계신다면 영화 야구소녀까지 시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배우에 관해서는 많이 알아본 것 같으니 슬럼프를 겪고 있는 야구선수 이지원의 이야기도 들으러 가볼까요?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위험한 걸음을 하는 야구부 소년 지원의 뒷모습으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중심을 못 잡는 것도 아니면서 위태로운 걸음을 자처하는 지원의 모습은 보는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지원이 아슬아슬한 걸음으로 도착한 곳은 학교. 수업하는 선생님과 집중하는 반 학생들과는 다르게 지원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혼자 무언가를 중얼중얼 외웁니다. 주문 같기도 간절한 기도 같기도 한 이 중얼거림은 곧 있을 훈련을 위한 지원의 루틴이었는데요. 하지만 루틴을 착실히 지켜도 훈련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는 지원은 시원하게 홈런을 날리는 야구부 에이스 정희민을 보며 속 쓰려하는 것밖에는 하지 못했죠. 정체된 실력, 아니 오히려 점점 퇴화하는 듯한 실력에 지원의 불안은 점점 심해지고 불안이 심해질수록 루틴과 기회에 관한 강박만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단순히 능력을 끌어올릴 기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죠. 다음 날, 불안에 뒤덮인 지원은 자신보다 5발짝은 앞서가는 야구부 에이스 희민의 글러브에 면도날을 넣으려고 합니다. 매번 선발인 희민이 손을 다쳐 경기에 못 나가면 자신에게 선발의 기회가 올 거라는 쓰린 착각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지원이 손을 쓰기 전에 야구부원들이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고 덕분에 큰 탈 없이 경기가 시작됩니다. 잘 치고 싶은 지원의 마음이 무색하게 거듭하는 훈련에도 실력은 늘지 않아요. 경기만 나가면 지원은 삼진아웃, 내야에서는 혼자 피고를 하는 듯 보였죠. 결국 감독은 지원에게 연습을 잠시 쉬고 학교 수업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장 대신 교실에 앉아있던 지원은 답답한 마음에 혼자서라도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도망치듯 간 학교 건물 뒤편. 그곳에서 지원은 항상 첼로 가방을 메고 다니는 같은 반 학생 김정현을 만나는데요. 알고 보니 그곳은 정현이 항상 첼로 연습을 하는 곳이었죠. 정현은 첼로 연주를 들으며 배트로 공을 치는 연습을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긴장감 때문인지 항상 빠르게만 보였던 야구공이 슬로우 효과를 건 것처럼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다음날 경기, 타자로 나간 지원은 삼진아웃 당하기 직전 관중석에 서 있던 정현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어제 들었던 정현의 첼로 연주가 귓가를 맴돌고 첼로 선율과 함께 배트를 휘두르는데 놀랍게도 홈런이었죠.
좌절 사이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지원은 이 짜릿한 홈런의 맛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남은 이야기는 드라마 스페셜 슬로우에서 확인하세요. 싣고 달려라 멀리 높이 더 빨리 쏘아 뜨거운 열정을 담아 포기란 없어 한 번 더 덤벼보는 거야 끝장을 보고 말 때야 대지를 밟고 일어난 그대에게서 나를 찾는다 오늘도 버텨내어준 나의 하루에 너를 찾는다 싣고 달려라 멀리 높이 더 빨리 쏘아 뜨거운 열정을 담아 포기란 없어 한 번 더 덤벼보는 거야 끝장을 보고 말 때야 빛나던 날들아오라 팔도 강산을 품어 안으라 무지개 넘어 그대와 함께 가리라 웃어보리라 싣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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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듣고 온 음악은 야구 팬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노래 타카피의 치고 달려라 였습니다. 슬로우에 이어서 만날 야구 드라마는 드라마 스페셜 2019 스카우팅 리포트입니다. 2018년 KBS 극본 공모 당선작인 스카우팅 리포트는 송민여 PD가 연출을 맡고 이주영 작가가 극본을 썼습니다. 여기서 송민여 PD는 2018년 드라마 스페셜 단막극으로 첫 메인 연출에 올랐는데요. 스카우팅 리포트는 송민여 PD의 세 번째 단막극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2019년 코리아 UHD 어워즈 드라마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죠. 송민여 PD는 이후 드라마 5월의 청춘으로 첫 장편 메인 연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5월의 청춘 보셨나요? 곧 5월 18일이 다가오는 지금이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기 적절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카우팅 리포트의 야구선수 곽재원은 5월의 청춘의 주연을 맡은 이도현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제목이 스카우팅 리포트잖아요. 그렇다면 선수뿐만 아니라 스카우터도 나와야겠죠?
전직 야구선수 출신 스카우터 윤경우 역은 최원영 배우가 맡았습니다. 최원영 배우는 5월의 청춘에서 이도현 배우의 40년 후 중년 모습을 연기했었죠. 스카우팅 리포트 제작 2년 후 5월의 청춘이 방송되었으니 송민여 PD가 스카우팅 리포트 속 이도현 배우와 최원영 배우의 모습을 보고 5월의 청춘에 캐스팅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도현 배우는 앞서 얘기한 5월의 청춘 외에도 슬기로운 깜빵생활, 호텔 델루나, 스위트홈, 더글로리, 나쁜 엄마, 이제 곧 죽습니다까지 드라마 덕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게다가 2024년 영화 파묘로 천만 배우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까지 얻었습니다. 작품 경력만큼이나 이도현 배우는 수상 경력 또한 화려한데요. 그 남다른 수상 경력의 첫 시작이 바로 스카우팅 리포트입니다. 이 드라마로 2019년 KBS 연기대상 남자 연작 단막극상 부문을 이도현 배우가 수상했거든요. 2002년 데뷔해 올해 23주년을 맞은 최원영 배우는 긴 경력만큼이나 셀 수 없이 많은 작품에 출연했어요. 최근 작품만 보자면 제가 지난 3화에 19페달들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는 성인 하이찬 역으로 현재 방송 중인 JTBC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에서는 영화사 최필름의 대표 최동현 역으로 출연 중입니다. 얼마 전 종영했던 SBS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에서도 신이랑의 아버지 신기중 역으로 특별 출연했었어요. 이렇게 다작하지만 매번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두 명의 배우와 한 명의 감독의 인연은 스카우팅 리포트로 시작됐는데요. 그 기록을 이제 곧 펼쳐봅시다. 활기를 넘어 열기가 오르는 고등학교 야구 경기 현장. 그 한쪽엔 홀로 고고하게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스카우터 윤경우가 있습니다. 한때 스타 야구 선수로서 스포츠면보다 사회면에 더 자주 등장했던 경우는 세월이 흘러 허세 가득한 모습으로 뒷돈받는 스카우터가 됐죠.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은 어디서나 통하는 걸까요? 스카우터가 뒤에서 돈 받고 다닌다는 얘기가 단장 귀까지 들어가고 해고될 얘기까지 처합니다. 쌓여있는 빚 때문에 절대 해고되면 안 되는 상황. 경우는 강릉에서 실력으로 유명한 고등학생 야구 선수 곽재원을 데려와 상황을 모면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지금은 껄렁거리며 다닌다고 해도 전직 선수는 선수인 걸까요? 경우는 재원에게 어깨 통증이 있다는 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스카우터를 따로 만나지 말라는 감독의 말을 잘 들어왔던 재원은 어깨 통증을 알아차린 경우를 쉽게 밀어내지 못하는데요. 결국 자세 코칭도 받고 소고기까지 먹으러 가죠.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라고 하던데 소고기라니. 경우의 꿍꿍이가 너무 티나는 것 같네요. 소고기 입에 넣어주고 어머니랑 같이 서울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겠다느니 한국에서 성공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가면 대우가 더 좋다느니 하는 경우의 감언이설에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인 재원은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다음날 경우는 이를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재원의 어머니가 하는 식당에 찾아갑니다.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경우가 인사를 건네자 재원의 어머니 진숙은 다짜고짜 경우의 뺨을 때리는데요. 진숙이 경우를 보고 이토록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허세 가득한 사람이라서만은 아닐 텐데. 아무래도 경우와 진숙 그리고 재원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죠? 그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드라마 스페셜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은 고등학생 야구 선수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 두 편을 살펴봤는데요. 한 명은 현재의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삼루수. 다른 한 명은 숨겨져 있던 과거가 파헤쳐지기 시작한 특급 유망주였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어떻든 이들은 앞으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또 노력해요. 어쩌면 이들은 정체 구간을 가벼이 이겨낼 한순간으로 바꿔버릴 준비가 이미 됐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야구 선수들의 이야기, 슬로우와 스카우팅 리포트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봉은채, 기술의 장혜강이었습니다.